안녕하세요. 전반부 발표를 맡은 건축학부 유현민입니다. 저희 대림타워는 대림대 링크플러스를 통해 건축학부 권호초 교수님, 디지털전자과 임경훈 교수님께 지도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대림타워 발표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대림타워의 개요입니다. 대림타워는 건축과의 건물 디자인과 건축물의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 전자과의 건축 회전 장치 메커니즘 기술력을 결합하여 완성시킨 융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대림타워의 기본 정보입니다. 층이 회전하는 최초의 초고층 빌딩으로 모형 높이는 총 2.5m에 층수는 50층, 면적은 약 0.6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림타워의 특징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학부가 연출하고자 한 제작 이도입니다. 각 층의 설계 도면입니다. 두 개를 일부러 다른 형상으로 하면서 시각적인 연출에 보다 신경 썼습니다. 도면을 제작할 때는 각 정확한 위치의 코어통과 세 방향으로 와이어가 들어갈 구멍이 필요했기에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 쓰며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지용 받침대입니다. 대지 및 기초의 역할을 해주는 지지용 받침대로서 많은 무게를 받아서 버티기 위함의 강도와 동시에 어느 정도 제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원목을 사용해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많은 선과 부품 등을 보관 및 고정시키는 용도로서 넓게 제작하였습니다. 건물이 처음이 되는 층으로서 최하층의 1에서 4층은 로비이자 상점, 식당 등 복합문화 시설로서의 홀 및 기초층입니다. 복합 용도의 층으로서 이동인구가 많다는 점과 안정적으로 집안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 기준층보다 사이즈를 키우고 형상을 다르게 하여 웅장함을 표현하였고 조경 모형을 사용하여 현실감과 스케일감을 강조하였습니다.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품이자 모든 힘들을 받아도 버텨줄 수 있는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코어통으로서 경량화와 강도를 고려하여 PVC견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층입니다. 각 층에 들어가는 기준층은 피젯 스피너가 돌아가는 모양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어 회전하였을 때 이상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건축물로서 실제로 거주했을 때 주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강화 유리 통창을 연출해주기 위해 각 옆면에는 글리트판을 사용하였고, 이런 식으로 투명한 유리창을 가진 건물이 회전하게 된다면 고정된 건축물의 문제점인 향에 대한 중요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버텨줄 수 있도록 내력벽 역할을 해주는 겹 아크릴을 사용하여 모두 합친 최종 모습입니다. 저희 대림타워가 각 기준층이 돌아갈 때 와이어의 장력을 받아 볼캐스터의 회전력으로 돌아가는 형식이다 보니 각 세 방향의 모서리에는 와이어가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동시에 같은 힘을 받아 회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각 방향별 볼캐스트를 부착해 쉽게 각 기준층들을 회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층의 모습입니다. 실제 건축물 및 모형으로서 엄청난 스케일의 모든 층을 마무리하기엔 용도로서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고, 전반적인 건축물의 격선적인 느낌 역시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시에 신경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학부가 제작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험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하중 문제입니다. 기준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모터 과부하로 기존 3T 아크릴을 2T로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인 하중을 줄여져 모터의 과부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연출 문제입니다. 볼 베어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다 쉬운 브로캐스터를 사용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출 문제입니다. 와이어 구멍과 와이어 클립의 크기 오차로 인한 회전 및 고정 문제 발생으로 아크릴 조각에 구멍을 뚫어 다시 와이어를 층 안에 집어넣어 고정시켜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학부 부분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후반부 발표를 맡은 디지털전자과 배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건물 제어 방법은 콘센트의 전압을 SMPS로 전압을 낮추어 주어 모터 드라이브에 연결하였습니다.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연결해주고 건물에 회전시키기 위해 모터와 스퍼기어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SMPS로 낮춰져 있는 전압을 전압 레귤레이터로 낮추어 STM32103을 구동시키고 모터 드라이버와 LED를 연결해 건물의 회전과 밝기를 코딩 작업을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필터를 사용해 보드의 고장을 방지하였습니다.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220V를 24V로 변압해주기 위해 이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전압 레귤레이터입니다. 24V로 낮은 전압을 5V로 변압하여 STM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품을 컨트롤하는 보드로서 모터 회전 및 LED 제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 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STM32 큐브 ID 이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펌웨어 코딩을 하기 위해 이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이즈 제거 필터입니다. STM32F103을 보호해주기 위해 이 노이즈 제거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STM32F103으로 만든 코딩을 모터 드라이버가 더 완벽하게 움직임을 구현시키기 위해 이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모터입니다. 30kg까지의 무게까지 회전을 가능하고 건물을 회전시키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스퍼 기어입니다. 모터에 사용하는 기어이고 건물에 사용하는 기어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모터와 건물 한 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 기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작 결과입니다. 저희는 STM32F103으로 코딩 작업을 하여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S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LED를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고 저희가 영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색상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문제점인 극복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어 문제입니다. 층마다 기어를 연결하려 했으나 모터를 층마다 부착할 수가 없어서 베이스층에 연결하고 기어들은 맨 아래층에 연결하여 한 층마다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연결해 자연스럽게 와이어로 통해 회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하중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모터 과부 현상이 있었는데 모터 두 개를 사용하면서 하중 문제가 발생하여 모터와 기어를 한 개만 사용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게 모터를 돌리게 하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회전 문제인데 모터를 돌릴 때 속도가 늦어서 건물의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PWM으로 속력을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적인 부분을 이용해 듀티 사이클을 확인하고 STM32F 보드에 있는 타이머 PWM을 이용해 모터의 속력을 높여 건물의 회전을 원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자과와 건축학부의 융복합 프로젝트 영상입니다.